즐거운 한국어 초급 1-8과 좀 깎아주세요. 이제는 시장에 가보겠습니다. 장보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채소도 사고 분식집에서 음식 주문하기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하고요. 어휘는 시장에서 채소와 과일 뭐 이런 거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문법은 아 주세요, 주세요, 또 해 주세요도 있어요. 뭐뭐 하고 뭐뭐 하네요, 뭐뭐 하는군요, 군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문화는 지폐 속의 사람 이런 거를 배울 텐데요. 오늘은 어휘와 표현, 장보기 중에서 어휘와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채소 가게도 보이고 과일 가게도 보이고 왕만두, 뭐 엄마 손맛, 분식 뭐 이렇게 보여요. 가게 이름이 살짝 보이죠? 자, 여기는 어디인가요? 시장이죠. 마켓. 근데 재래 시장이에요. 시장에 자주 가요? 여러 번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를 반복해서 가는 거를 자주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장에 자주 가요? 시장에서 보통 무엇을 사요? 뭔가를 사러 가는 거죠. 시장에. 그래서 오늘은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책에서 보면은 여기 106쪽부터 시작되는데 거기 그림이 있어요. 번호를 따라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좀 그림이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펼쳐주세요. 자, 이게 무예요. 무. 채소지요? 채소 가게에 무. 그 다음에 또 양파가 있어요. 여기 좀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양파예요. 양파. 요거는 파인데 요거는 양파예요. 여기 감자, 포테이토 감자죠? 또 수박은 이쪽 다음에 이제 나와요. 여기 수박 이렇게 줄거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사과, 애플 여기 있죠? 여기도 좀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게 포도예요. 그레이프. 복숭아. 그 다음에 배. 양배추는 이쪽에 다시가 있어요. 양배추. 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 양파, 감자, 과일 가게에 와서 수박, 사과, 그 다음에 포도, 여기 보라색으로 보여요. 복숭아, 배, 여기는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배예요. 배, 양배추, 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주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채소라든가 과일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사러 가보니까 좀 비싸요. 그러면 좀 깎아주세요. 조금 깎아주세요. 디스카운트 할인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만약에 100원이면 조금 깎아서 한 80원에 산다든가 5,000원이면 한 1,000원 정도 깎아서 4,000원 또는 4,500원 이렇게 할 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침은 이렇게 두 개 씁니다. 쌍받침이 쌍자음이 여기 받침에도 와요. 배추가 비싸네요. 배추를 보러 가니까 배추가 비싸요. 올해 정말 배추가 비쌌죠? 김장들 다 하셨나요? 그래서 배추가 비싸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출출해졌어요. 그래서 만두집이나 또는 분식집에 갔어요. 그래서 고기만두, 고기를 넣은 만두 1인분은 주시고 김치만두 1인분은 포장해 주세요. 지난번에 음식점이나 또 커피, 차 같은 거 마시고 또는 그 햄버거 집에 가서 포장해 주세요.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배운 거를 사용해서 고기만두 1인분 주시고 김치만두 1인분은 포장해 주세요. 집에 가서 먹겠다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먹고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시장. 시장에는 자주 가요?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든가 장날에 간다든가 그럴 수 있죠. 시장에서 보통 무엇을 사요? 무, 양파, 감자, 수박, 사과, 포도, 복숭아, 배,
양배추 파를 사요. 너무 비싸지요? 좀 깎아주세요. 배추가 비싸네요. 고기만두 1인분 주시고 김치만두 1인분은 포장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어떤 가게들이 있나 정확한 한국어로 와서 좀 공부하죠. 좀 깎아주세요가 우리 단원 명칭입니다. 제목이에요. 여기다 기억하라고 자꾸 여기다 갖다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시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에 가면 분식집도 있고 과일 가게도 있고 생선 가게도 있고 옷 가게도 있고 채소 가게도 있다. 아이들이나 또 다른 낱말 공부할 때 이렇게 노래처럼 음악을 넣어서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도대체 영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쓰나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요. 분식점, 이거는 분식집 또는 분식점 그러거든요. 가루로 만든 음식, 밀가루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만든 집이에요. 그래서 국수, 튀김, 만두, 김밥 뭐 여러 가지 떡볶이 뭐 이런 거 파는 데가 이런 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낵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적어봤어요. 이해를 위해서 지금 적어봤습니다. 여기 한국에 사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너무 잘 알지만 또 처음 이거를 배우는 분들은 분식집이 뭐야 이렇게 할 것 같아서 한번 적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과일은 아까 우리가 본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과일이에요. 그래서 fruit shop 하면 과일 가게라네요. 과일. 시장에 가면 주로 재래시장이죠. 이런 분식을 먹을 수 있는, 지나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또는 간단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요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과일이 싱싱하게 항상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선, 피쉬가 있죠? 피쉬숍. 그래서 생선을 살 수도 있어요. 보통 백화점이나 이런 일반 편의점에서는 이런 것보다도 신선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죠. 물론 포장이라든가 이런 건 잘 돼 있지만 이런 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옷도 좀 저렴한 옷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 패션이야 뭐 이러면서 사 입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주 고급스럽진 않지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채소, 뭐 배추, 파, 뭐 이런 거 있었지 아까? 그런 거는 vegetable store.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숍도 쓰기도 하고 스토어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네. 이거는 안 했어요. 드레스 샵이겠죠 뭐. 그래서 시장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분식집이 있습니다. 과일 가게가 있습니다. 생선 가게가 있습니다. 옷 가게가 있습니다. 채소 가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보통 주부들이 가실 수 있는 곳들은 이렇게 대략 몇 가지 꼽아보면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지금 공부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채소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보긴 했지만 이건 뭐예요? 무예요, 무. 김치도 해먹고 동치미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나물 채 썰어서 나물 되는 무가 되겠습니다. 이건 배추죠? 이번에 굉장히 비싸서 그 배추 김장이라는 걸 할 때 올해 참 비쌌어요.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이 배추에다 무를 썰어서 김치를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고춧가루 이런 양념류가 좀 들어가요. 그쵸? 스파이시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쭉 숙성되고 발효되고 하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는 맛이 나는 게 한국의 김치잖아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K푸드로 유명한 게 바로 이 김치 만드는 재료예요. 여기는 좀 오이가 좀 통통하고 꼭 호박같이 생겼는데 큐컴버예요. 이게 오이예요. 그래서 이것만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서 채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호박, 펌킨, 호박이 호박. 이 호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호박이에요. 그 다음에 상추도 뭐 한국에만 먹나 그랬는데 보니까 레투스라는 게 있는 거 보니까 다른 나라도 먹나 봐요.
그 다음에 캐비지는 많이들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엔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씨앗 같은 걸 길러서 먹는 거. 이건 콩 같은 걸 길러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 스프라우트 해갖고 콩나물에 이렇게 싹이 난 거를 이렇게 해 먹으면 여기에 비타민 C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갖고 특히 겨울에는 좀 많이들 드시죠. 맑은 수프 같은 걸 해 먹던가 나물을 해 먹는 그런 채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이런 채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깻잎. 깻잎도 보통 세사미에서 우리 한국 이거 저기에 쓰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래요. 이걸로 씨앗은 짜서 기름을 만들기도 하고 양념 뿌리기도 해요. 고소한 들깨, 참깨 있는데 이건 지금 들깨입니다. 들에서 나는 거 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금치, 뽀빠이가 즐겨 먹던 스피너치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이런 영어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가지죠? 가지인데 이게 이게 왜 이렇게 글씨가 적어졌나요? 이게 에그. 에그가 뭐예요? 계란같이 달걀같이 생겼잖아요. 동글동글 귀엽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에그 플래트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가지.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한국 음식은 아니었을, 한국 재료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들어와서 그런지 레드페퍼 뭐 이런 것도 여기다가 넣잖아요. 김치 같은 데에다 발려서 얼큰하게 맵게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파 이것도 서양에서 이게 우리 한국적인 파라면 이건 서양에서 들어온 거라서 양자를 붙여요. 양자, 양배추 이렇게 붙이거든요. 서양, 우린 동양인데 서양. 그래서 양파, 연연 이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가수 이름 이거 양념 자르면 눈물 나죠? 어니언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양파, 그 다음에 갤릭, 마늘 이것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서양에서도 많이 쓸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갤릭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 명칭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스켈리온에서 이건 아주 부드러운 파래요. 사실 이거 부드러운 파는 아닌데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흔하게 한국 사람 식탁에 오르는 채소입니다. 채소가 뭐예요? 밭에서 주로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채소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일이에요. 과일은 주로 나무에서 나요. 나무.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나무에서 안 나죠. 딸기라든가 이런 거, 참외 이런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과일을 좋아합니까? 이런 문장을 통해서 과일 이름을 익히고 있네요. 사과를 좋아해요? 바나나를 좋아해요? 두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과를 어느 것을 물어보는 거죠? 선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사과를 좋아해요. 사과가 맛있어요. 그냥 뭐 다른 표현을 아직은 초급이니까 맛있어요로 지금 마무리를 했어요. 시원하고 좀 이런 거는 사과가 더 좋겠죠. 그러나 달콤하고 좀 부드럽고 한 맛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선호도가 달라요. 자, 1번. 사과를 좋아해요? 배를 좋아해요? 저는 여기처럼 사과가 좋아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배를 좋아해요. 배가 맛있어요. 맛있는 거에는 포괄적으로 지금 대답을 했죠. 그런데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뭐 아삭거려요, 뭐 달콤해요, 시원해 여러 가지 더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좋아해요, 맛있어요로 다 대답을 했습니다. 2번. 딸기를 좋아해요, 수박을 좋아해요? 저는 수박을 좋아해요. 수박이 맛있어요. 이렇게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왜냐하면 수박은 뭐 시원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딸기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향이 좋아요. 향기로운 맛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물론 얘도 있지만 얘가 향에서는 더 얘가 우선하죠.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배웁니다. 사과, 바나나, 배, 딸기, 수박. 이게 뭐야? 다 과일이에요. 무슨 과일을 좋아합니까? 주로
나무에서 나는 경우가 과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그냥 채소라고 분류 안 하고 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딸기, 수박. 자,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흔히 먹는 것들, 과일을 즐겨 먹는 것들을 지금 여기다 표현한 거예요. 감, 퍼시몬, 포도도 요즘 이런 포도 말고 샤인머스켓 해갖고 계량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달고 막 이런 게 많아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맛의 취향이 다르겠지만 이게 원래 오리지널 포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 아마 참외 같은 게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개량을 했거나 개발을 했거나 좀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한 걸 것 같은데요. 참외하면 코리안 멜론이래요. 수박이 멜론인데 이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달고 이 배도 굉장히 우리나라 배 맛있어요. 요즘은 딸기도 많이 수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개량 이제 연구를 하고 그래서 맛과 이런 거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는 것 같은데 얘도 그런 종류의 하나예요. 참외 엄청 맛있어요. 얘도요. 씨도 이거하고 좀 다르죠.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이 참외를 좋아해요. 그래서 참외, 대추. 어떨 땐 이거 오이 맛이 날 수도 있어요. 단맛이 당도가 덜하면. 대추가 이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조유리 씨 해서 대추를 되게 귀하게 여기고 대추를 보고 뭐 안 먹으면은 뭐 이거를 먹어야지 젊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추가 있어서 한번 뽑아봤는데 쭈쭈부라든지 발음은 제가 잘 못하겠어요. 이런 게 있네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과일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과일들의 대표적인 거를 지금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사과, 애플이죠. 바나나, 페어인가 그럴 거죠. 이거 수박. 이것도 다른 나라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생겼던가 좀 이렇게 모양새가 틀리더라고요. 딸기, 이건 베리류죠. 그다음에 이건 감. 이 감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말랑말랑한 거, 연시, 홍시, 또 이렇게 건조해서만 하는 거, 이런 거 곶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적인 과일들이에요. 포도, 참외, 대추. 네, 이 정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문장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깎아주다. 우리가 좀 깎아주세요. 시장에 가서 직접 먹어보거나 체험해보고 깎아주세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 깎아주다, 값이 싸다, 물건이 많다. 어디 갔어요? 우리 지금 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좋아해요. 시장에는 어쩌고 저쩌고 시장 물건은 어떠하고 집 근처 마트에서 배추 한 통에 2,600원이에요. 마트입니다. 하지만 얘는 이런데 얘랑 관련돼 있지만 하지만 얘랑 좀 반대되는 내용을 하지요. 그럴 때는 하지만 이렇게 하고 연결하죠. 시장에서는 마트에는 이런데 시장에서는 배추 한 통에 2,000원이에요. 훨씬 싸죠 얘보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물건 값을 어떻게 자 그럼 어떤 거예요? 깎아주다. 또 값이 싸다. 물건이 많다. 어떤 걸까요? 저는 시장을 좋아해요. 시장에는 어때요? 물건이 여기는 해요 뭐 하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바꿔주겠습니다. 아요, 어요, 해요. 시장에는 뭐가 많을까요? 물건이 많다. 이렇게 되겠죠? 시장에는 물건이 많아요. 그죠? 뭐 아까 있었잖아요. 무슨 가게 있었잖아요. 채소 가게, 야채 가게, 뭐 생선 가게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아요. 아주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아요. 시장 물건은 어때요? 값이 싸지요? 싸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이렇게 나와요. 집 근처 마트에서는 2,600원이에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배추 한 통에
2,000원이에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예를 쭉 쓸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값이 싼데 이런 거. 예를 들면 배추 한 통에 이런데 여기는 이래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계속 나열하죠. 똑같은 다른 얘기를 계속 늘어놓을 때 그리고 이런 걸 썼었어요. 시장에서는 물건 값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깎아줘요. 깎아줘요. 아까 여기 해요, 아요, 아요 이렇게 썼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써야 돼요? 깎아주어요, 주어요. 그래서 주어요가 되는 거예요. 아요, 어요, 해요를 사용해서 지금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시장을 좋아해요. 시장에는 물건이 많아요. 시장 물건은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싸요. 집 근처 마트에서 배추 한 통에 2,600원이에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배추 한 통에 한 통 이렇게 단위 이렇게 씁니다. 2,000원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물건 값을 이렇게 발음합니다. 깎아줘요. 깎아 이렇게 발음하죠. 연음돼서.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지금 배웠습니다. 낱말을.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뭘 좀 깎아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할 때 주인과 손님이 이제 흥정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게 주인이 어서 오세요. 주로 인사말이에요. 이게 얼마예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손님이 이 배추는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한 통에 2,000원이에요. 또는 한 개에 2,000원이에요. 배추 같은 경우는 한 통 이렇게 말하고 과일 같은 거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배추는 어떻게 해요? 이 배추는 얼마? 이렇게 물어봐요. 손님이 얼마예요? 어떻게 해요는 얼마 해요?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저기 값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좀 비싸네요. 깎아주세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흥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시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아 그러면 한 개에 2,000원인데 세 통이면 6,000원이죠? 2,000원, 2,000원, 2,000원이니까. 그런데 세 통에 세 단에 세 개. 이건 뭐예요? 세 통. 배추 같은 경우는 세 통. 뭐 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묶어놓으면 시금치 같은 거 묶어놓으면 한 단, 두 단, 세 단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이런 거는 사과 한 개, 두 개, 과일 같은 건 이렇게 말해. 이러면 2,000원 하지만 세 개에 5,000원 하니까 어떻게 해요? 1,000원을 깎아준 거죠? 그럼 세 통에 5,000원만 주세요. 네, 세 통 주세요. 네 통 주세요. 이거는 세 통 주세요. 네 통 주세요. 여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5,000원이요. 돈을 5,000원 달라 그랬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5,000원 있어요. 또는 그냥 5,000원 드리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5,000원이요. 책에는 5,000원요 그랬는데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이럴 땐 이런 게 들어가서 5,000원이요. 5,000원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5,000원이요.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말하고 5,000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받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대해서 물어보고 가게 주인이 답을 하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 배추는 얼마예요? 이 배추는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한 통에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어서 오세요. 이 배추는 얼마예요? 이 배추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우, 근데 이게 얼마라고 대답하니까 아유, 좀 비싸네요. 깎아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고 있습니다. 좀 비싸요. 조금이라는 소리. 조금 비싸네요. 깎아주세요. 그럼 한 통이 얼마예요? 하니까 한 통에 2,000원이에요. 깎아주세요 하니까 그럼 세 통에 한 통으로 하면 이 사람들 이가 안 남으니까 세 개 정도 사면 1,000원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세 통에 5,000원만 주세요. 네, 세 통 주세요. 여기 5,000원이 있어요. 5,000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채소 가게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손님이 왔어요.
뭘 드릴까요? 가게 주인이 물었어요. 고기만두, 김치만두 1인분 주세요. 이건 뭐예요? 고기만두 1인분 주세요. 김치만두 1인분 주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고기만두와 김치만두 1인분씩 주세요. 여기 고기만두와 튀김 나왔어요. 튀김을 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제 2개를 시켰으니까 포장해 주세요. 하나는 여기서 먹고 갈 거예요. 이거는 포장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고기만두는 여기서 먹고 김치만두는 포장해 주세요. 우리 음식점 지난번에 식당에 갔을 때 배운 표현들이죠. 그래서 네, 맛있게 드세요. 뭐 이렇게 권하는 거죠. 뭐뭐 세요 이런 거 있죠. 그런 표현들을 지금 하겠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뭘 드릴까요? 고기만두, 김치만두 1인분 주세요. 고기만두하고 김치만두 1인분 주세요. 여기 고기만두와 튀김 나왔어요. 네, 하나는 포장해 주세요. 하나는 여기서 먹고 갈 거예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시장에 가서 물건 값을 물어보거나 쭉 가격표가 있는 걸 보고 좀 깎아달라고 하고 이 손님하고 주인하고 사이에 흥정을 하는 거예요. 거래 협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나중에 과제에서 나오겠지만 2,000원이에요.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하면 어떻게 해요? 2,000원이에요. 연음되고 있네요. 2,000원이에요. 이렇게 따로 썼지만 띄어 썼지만 발음할 땐 연달아 이렇게 되죠. 2,000원이에요. 깎아주세요. 주세요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깎아주세요. 연달아 소리 나죠. 아이들 꼭 과자 주세요. 깎아주세요. 엄마. 마미, 엄마 깎아주세요 할 때 그 연달아 나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00원 이렇게 돼 있지만 5,000 요게 원이 1,000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연음되고 있죠? 5,000원 여기 있어요. 5,000원만 주세요 할 때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1 하나가 아니죠? 이거는요. 1인분 1인분 하니까 리을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1 여기죠? 그 다음에 린분 1인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맛있게 맛있네요는 2가지를 발음할 수가 있어요. 맛 이게 대표 디귿의 소리 난 게 올라가서 맛있게 요거는 어디 또 힘이 더 여기 있는 게 기역 쪽이 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 소리가 나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얘는 그대로 이 시옷이 올라간 소리고 얘는 받침으로 대표 받침으로 난 게 올라간 경우예요. 얘도 연음도 되죠. 대표로 발음 나고 연음도 되고 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발음을 2개 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2개 다 해도 돼요. 얘도 맛있네요. 이래도 되고 맛있네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틀린 말 아니에요. 1인분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2,000원이에요.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깎아주세요. 네, 5,000원만 주세요. 네, 여기 5,000원 있어요. 다 연음이라든가 된 소리로 나는 발음을 지금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갔어요? 시장에 갔어요. 마켓. 시장에 가서 물건을 쭉 둘러보고 이거 비싸네요. 뭐 싸네요. 이렇게 하면서 가격을 좀 깎아주세요. 이런 게 오늘의 그 단어였습니다. 어휘들이었어요. 오늘은 그다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늘 우리가 일상에서 배웠던 또 평상시 하던 그런 행동들과 단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웠을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